안녕하세요. 저는 팀 호연지기의 장태호 수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사이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방지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가 저희 호연지기 팀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둘 다 일단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 특히 그냥 서울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방지현 쌤, 저 모두 다 이 지역에서 자고 나라면서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에 입학한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때는 경시가 조금 대회가 좀 유명을 해서 저희는 경시 대회 조금 준비도 많이 했었고 되게 수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학생들에게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뭉쳐가지고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선사고 또는 성덕고에 이제 배정받은 학생들의 이제 어머님이실 텐데, 일단은 성덕고, 선사고에 대한 정보들을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첫 번째 자녀가 성덕고나 선사고를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아직 그런 정보들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오늘 PPT에서 오늘 그러니까 설명해서 먼저 설명드릴 부분들은 학교에서의 어떠한 정보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수학을 결국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 수업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어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선사고의 수학 커리큘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지정 수학 편제, 그리고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선택 과목이라고 되는데 전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요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선사고 이번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기본 재원생들 중에서 들은 정보로는 한 240여 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고, 실제로 작년 200 초반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각 학년 학기별로 배우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수학 상하 그리고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학교들이 공통으로 지정이 돼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기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를 선택을 해서 기하를 선택하는 게 조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기하 같은 경우는 보통의 학교들은 2단위에 비해 선사고 같은 경우는 3단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전략을 선택을 해서 충분히 좋은 내신들을 챙길 때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경제, 수학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이과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보통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결국 수능까지의 수학들을 배워나가는 커리큘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선사고와 어떻게 수학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는 사실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중요하시죠. 그래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분석들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 1학년 중간고사 기준 시험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전체 문제는 21문항이며 그 중에서 객관식은 18문항, 서술형은 3문항. 그 중에서 서술형의 배점이 사실 다른 인근 학교에 비해서 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별로 저희가 난이도를 조사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중 난이도를 기준으로 약간은 중하 난이도에 조금 더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사고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만 해도 조금 상당히 문제의 난이도가 쉬웠고, 그래서 실수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었던 시험이었는데, 최근 2021년,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상문제 난이도가 2문제, 학교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모의기출, 변형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지금은 변별력을 주기 위한 고난도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이번 올해 신입생 기준 240명 기준으로 1등급 등수를 보신다면 사실은 9등까지 또는 2등급에 합계해서 26등이라는 사실 저러한 수가 아직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사실 240명 중에서 9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최상위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잡으실 때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며 그 다음에 이러한 세상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변별력이 있는 상 문제들을 결국에는 정리를 잘 해내야 높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서술형 배점이 높지 않은 만큼 서술형의 어떤 시간들을 쏟는 부분들을 객관식에 뭐 조금은 그 비중들을 잘 조절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2하의 난이도의 문제의 비중이 높은 만큼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뭐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기출 변형 두세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기르고 있는 만큼 최상위권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의기출 문제들에 대한 대비들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수업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성독고 한번 보시죠. 자, 성독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학교 지정 편제의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선택 과목 잘 안 보이시죠? 요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독고 저희 기존 재원생들에게 좀 드는 정보로는 올해 신입생 학생 수 같은 경우는 26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성독고도 마찬가지로 작년 200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확실히 많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독고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뭐 선사고랑 마찬가지로 수학 상하,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지정으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성독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기하를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선사랑은 조금 다른 점이 2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하를 결국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 성독고 같은 경우는 내가 추후에 미적분을 하겠다라는 이과생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하보다는 수과탐이라든가 그 다음에 3학년 때의 확률과 통계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수학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독고도 마찬가지로 일단 어머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1학년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알려드리자면은 성독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중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사실 하난이도에 대한 문제 수보다는요, 지금 중상이라든가 상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독고도 지금 계속 선사고랑 뭔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성독고 같은 경우도 2020년 기준으로는 사실 강동구에서 인근 주변 지역에서 사실 제일 시험이 조금 쉬운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조금 어머님들께서 뭐 이제 성독고를 조금 뭐 많이 희망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학교가 그래도 시험이 쉽네 조금 내신 등급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성독고에 조금 인기가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지금 시험 난이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사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독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객관식과 그 다음에 서술형의 비중이 보시면은 객관식의 비중이 80점 그리고 서술형의 비중이 20점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독고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에는 서술형이 5문제가 나왔었고 그에 대한 배점도 30점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3문제로 바뀌면서 객관식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시험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도 실제로 난이도가 중 이상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매 해마다 지금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독고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부터 결국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화까지 단계별 완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성독고도 최근에는 모의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채용을 하는 만큼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학교에 대한 조금 간단한 설명 먼저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 나가야 될지는 방지현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수학 과목 이렇게 로드맵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시게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공부하게 될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수학상이나 수학하 같은 경우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가까운 과목이 수원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과목을 이제 4번 이상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항상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뭐 수학상을 공부하든 수학하를 공부하든 수원을 공부하든 수투를 공부하든 미적을 공부하든 확통을 공부하든 기하를 공부하든 이제 4번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저희는 노력을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게 될 때, 특히 이제 수학하로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수강생들은 저희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하를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가르친다고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이 좀 흥미를 가지기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 이제 좀 많이 힘들죠, 가르칠 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저기에서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심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고, 최대한 이제 이 과목에서는 어떠한 개념들을 배운다, 그리고 이 개념들이 나중에 후수 과목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이 정도만 이제 인지할 수 있게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하로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 겨울방학 때 수하를 저렇게 처음 1단계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방학이죠. 직전 방학 때, 이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바로 학교별 내신 대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전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실전 개념이니 뭐 기본 개념이니 아니면 심화 개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감이 안 오실까봐 이제 제일 흔한 문제집의 예로 이제 센 수학 있죠. 센 수학. 이제 2단계, 그러니까 직전 방학 때 푸는 문제들이 보통 센 B스텝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 상딱지가 붙어 있지 않는 그냥 센 B스텝 문제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이 되면은, 학기 중에는 이제 총 2단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수학하를 예를 들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예, 여기 이제 2학기 왔을 때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이제 그래서 클로즈업 단계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센 수학으로 예를 들면 그 B스텝에서 좀 상딱지가 붙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다른 문제집으로 예를 들면은 고쟁이 혹시 아시나요? 고쟁이? 이제 고쟁이에 있는 스텝 2에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이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풀이법을 암기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제 특정 아이디어를 이제 이런 유형 저런 유형에 이제 적용하는 그 시야가 이제 생겨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수학상으로 따지면은 바로 3월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4주 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열게 되는 반들이 어떤 특정 학교 반을 열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가 모여있는 반을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 4주 전부터는 이제 4주 전이 되기 전에 이 클로즈업 단계에서는 공통으로 진도를 나가지만, 4주 전부터는 공통 진도가 아니라 이제 학교별 자료를 나눠주면서, 그리고 공통으로는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풀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학교별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다들 취향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향에 조금 최대한 맞게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제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학력평가에 나오는 21번, 29번, 30번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따가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번 과제로 제출이 되는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수강생이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취향 유형이 이제 다 뭔지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긁어서 이제 이렇게 과제로 내보내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해해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때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중요한 정보나 이런 설명은 앞에 장태호 선생님이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는 3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별로 이제 개인별로 취약한 유형이 있는데, 그런 취약 유형들을 계속 반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끝까지 관리가 된다는 점. 물론
네, 죄송하지만 이제 물론 과제를 제출을 학생이 안 하면은 이제 그거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관리가 불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좀 성실히 과제를 계속 해오면은 그런 데이터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 선생님 2명이서 이제 저희는 항상 요즘에 친구인데 거의 요즘 얘기 주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오가고 학생들 얘기만 하거든요, 요즘에. 물론 이제 학생들이랑 요즘에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이제 신경이 이제 거기에 좀 쏠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2명에서 이제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래 저희가 진행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한 학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학생의 상태를 제가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학생한테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하듯이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하고 이제 답안을 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못 쓰더라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래가지고 학기 중에는 특별히 1대1로 다 이제 서술형 문제집을 저희가 좀 좋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문제집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배포를 하고 이제 매번 1대1로 대면 첨삭할 수 있게 시간을 잡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인데 학교별로 맞춤 대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는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수학 시험은 뭐 선사고랑 성덕고랑 배제고랑 뭐 한영고랑 그리고 광문고랑 뭐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 뭐 중간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배제고라서 이 수학 교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되 학교별로 특색이 있는 자료, 그러니까 특히 부교재가 있는 학교는 부교재를 변형한 문제들을 이제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성덕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출판사가 신사고인데 신사고가 교사용 자료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보통 신사고 그 교사용 자료에 이제 학평 기출문제가 모여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변형을 해서 이제 다시 추려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료는 학교별로 다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이제 관리는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습용 강의는 저거는 사실 어떤 학생들이 지금 방학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원래 보통 학기 중 같은 경우는 시험지 오답이라는 과제를 내주는데 이제 저희가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오답 과제를 내주게 되는데 보통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오답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게 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 잘 안 해오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는 남겨서 끝까지 이제 이해할 때까지 남겨서 이제 시키고 기과를 시키곤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학 중에는 스케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업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일 끝나면 이제 바로 집에 가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 영상으로 학생들이 보고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시험지 오답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좀 고화질로 많이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교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둘이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는 사실 인원 제한 없이 3시간 반을 계속 주중에 운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들 이제 시간이 재산이잖아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1시간 반으로 인원 제한을 선생님 한 명당 4명 정도로 지금은 제한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사실 저거는 개강하고 나봐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공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1대1 서술형 첨삭을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 시간에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약속을 잡아서 틈틈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화수목에는 지금 정규 수업이 이제 열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4시 반부터 6시 정도가 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아마 저녁
10시부터 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 1회 이상은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한 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관리하는 게,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2번 이상 오게끔 지도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희망자도 2번 이상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표가 수토반이랑 목일반 이렇게 2개 있는데, 수토반에도 정규반, 심화반이 있고 목일반에도 정규반, 심화반이 있어요. 이제 지금 방학 때랑 아마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수토에 하는 심화반은 아마 제가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일에 하는 심화반은 장태호 선생님이 아마 맡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진도 나가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너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저희가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생각하는 방식이, 수학을 할 때.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둘 다 6시부터 10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수업은 학교별 맞춤 대비 자료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서술형 참석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틀림없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학교가 결정되었고, 이제 성덕고하고 선사고 이 두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선사고하고 성덕고 같은 경우에는 1회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최단 시간에 최고 효율을 뽑을 수 있게 이제 중간고사 3개년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 수 있게 할 건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고, 일단 제가 그 결과를 한번 작년에 했었던 거 말하고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이투스에서 내신 1등 강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 기준을 따라서 제가 1등이었고, 두 번째 단꿈교육에서 수석연구원 10년차 수석연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강생 50% 이상이 내신 100점이었고, 마침 여기 선사고 수업이잖아요. 그 설명에. 작년에 선사고등학교는 1학기, 2학기 해서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통사만 각각 친구들이 하나씩 틀리고 나머지는 다 100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교 1등이 선택한 강의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학력을 자꾸 물어보시던데, 제 학력은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제 소개를 한번 할 거고, 이제 한번 학교별 시험 대비 수업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한국사랑 통합사회랑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국어랑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죠. 이거는 사실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고2도 가고 고3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건데, 고1 내신만 챙기려고 하면은 조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은, 이 1학년 그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수에 따라서 비중이 차지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고요. 수학도 8시간이고, 영어도 수업 8시간, 수학 8시간이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사회도 8시간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는 6시간입니다. 참고로. 이따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 통합사회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합쳐버리면 14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잘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사실 국어, 영어, 수학을 먼저 잡아야지만 고2, 고3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은 이제 1회로서 이제 학교별 그 맞는 개념을 정리할 것이고, 직전 보강으로서 최단 시간 최고 효율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예상 시험 범위를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으로 할 건데 성덕고등학교랄지 선사고등학교 3개년 기출 문제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예상된다 보다는 교과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교과서에 맞고 기출 문제에 맞고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교환을 따로 만들 겁니다.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움이 없을 정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총정리하는 거고 시험 출제 포인트 체크할 겁니다.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저희가 3월 17일, 17일 금요일부터 해서 금토 과정으로 해서 학교씩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한 번. 여기는 통합사회가 될 거고 여기는 한국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했을 때 1회 수업이 5학교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 한 경우에는 좀 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이 첫 번째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 대비할 때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할수록 제가 관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1회씩 주 1회씩 학교별 진도 예상 문제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에 대한 피드백 보내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예상 범위가 이제 변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언제가 문제냐면은 이제 먼저 시작했을 경우에. 그래서 3년 동안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맞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못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보충을 할 건데 방법은 고안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으로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서 채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고1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고1 내신 성적으로서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 해버리면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14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14시간. 그죠? 그래서 이 한국사랑 통합사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막 중학교 때 했던 암기 과목이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암기 과목. 이 중학교 때 암기 과목은 사실 이제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 이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 이런 거였다면은 고등학교 문제는 좀 다릅니다.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료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유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통합사회는 저는 이제 국어랑 좀 가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료와 연관성을 우리가 캐치하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통합사회가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매 시험마다 들어가는 파트 중에 그래프 문제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개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랑 연도 이런 것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시기는 이거였지라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는 단순 암기라는 거 제가 예비 고1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흐름을 잡는 문제가 나올 건데 성덕고등학교도 그렇고 선사고도 그렇고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작년에 선사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나오는데 한 학년에 8명 정도가 만점이 나오고 그들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 틀리면은 성적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고 성덕고등학교도 같은 경우에도 한국사 같은 경우에 하나 틀리면은 1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2개 틀리면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최단 시간에 자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효율을 뽑는다면은 이렇게 단편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인데 아까 말했듯이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할 것이고 흐름 잡는 능력을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포인트들 지금도 제가 설명하면서 작년의 문제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포인트들 우리가 잘 정리한다면은 이 한국사 통합사회 조그만 시간 들이더라도 분명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관리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번에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냈고 이제 연구진도 있고 실장님도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고1만큼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조교들을 시켜놨더니만 이 조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큼 케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조교가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저는 2명한테 대답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이러한 질문 답변보다는 아예 선생님하고 직접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고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직접.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1회 카카오톡으로 학교별 예상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태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은 자료를 많이 주면은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작년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분만 짬 내서 복습하자는 취지로 문제를 보냈거든요. 이거를 완벽하게 시간 지켜서 소화하는 사람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보낼게요 라고 하다가 1주, 2주 지나니까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효과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 잘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 다른 과목도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1보다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학생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횟수는 늘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도 많고 그 다음에 뽑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소화 가능한 정도까지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데 학습 상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월 달에 먼저 들었어요. 근데 4월 달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에 이거 듣고 난 뒤에 계속 복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이게 감싸줬거든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잘할 수 있다. 독려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잘 안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현재는 시험 범위 중에서 요에 해당하는 예비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결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문제 보냈고 이게 몇 개 틀렸고 당시 보낸 학생들은 이제 전체 평균은 이만큼인데 우리 아이는 요 정도 맞췄습니다. 라는 것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주 1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은 2회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재량이기 때문에 학생만 소화 가능하고 학부모님께서 오케이만 해주시면은 다른 과목에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제가 꼭 늘려서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보충 문제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되게 특색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이제 수업하게 되면은 설명할 것이고 기출 문제도 제가 뽑아서 드릴 건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시기를 묻는 문제, 사이에 들어갈 사실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사실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위주가 많았고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봐줍니다,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냉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고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막상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식 쓰는 연습도 진짜 중요할 것이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여기 보낼 때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예상 문제집 뽑아서 써보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이고, 자, 개강 일정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3월 17일부터 매주 금토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씩 잘릴 것인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확정되는 순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순서, 지원 순서에 따라서 학원과 조율을 해가지고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래서 금요일에는 통합사회를 할 것이고 이제 7시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한국사인데 아침 10시부터 1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2회 만에 끝낼 거고,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 안 되고 이때는 시간이 됩니다 라는 경우에는 영상으로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학원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24시간 언제든지 Q&A입니다. 작년에 선사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실수로 통합사회가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만점이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수행평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됩니까? 뭐 내용이 틀린 거 있습니까? 그래서 뭐 편지 써보기, 가상인물에게 편지 쓰기랄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 귀찮아하지 않고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학생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 학부모님께서도 학생이 만약에 수행평가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하면은 저한테 편하게 보내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내신 들어갈 때는요 24시간 핸드폰을 봅니다. 자는 시간 빼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12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보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못해도 8시에는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케어가 가능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문제 더 주세요. 드립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케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전 보강은 개설할 겁니다. 개설할 것인데, 참고로 이 시험 과목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 과목씩 보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랑 영어가 더 메인이다 보니까 한국사랑 좀 겹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선사고나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험 전날이 아니고 이틀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고 월요일이 시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요일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점만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범위는 이제 1학년 중간고사 전범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 교환할 건데 이거는 학교 맞춤이고 어디에도 없을 거고 수석연구원 출신인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 학교 시험 문제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매번 새 학기가 밝으면은 긴장도 많이 되고 학생들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요즘에도 예비 고1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걱정되냐라고 하니까 성적이 제일 걱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한 가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항상 애들한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도 나중에 기말고사 때 역전할 수도 있고 2학기도 있고 2학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좀 많이 심어주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양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면은 그만큼 기쁠 것이고, 안 나오면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만큼은, 그리고 직전 보강이나 1회 수업일 때도 학생들 이제 그 동료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씩 1대1 뭐 카톡으로 제가 관리를 할 때 학생들하고 그냥 심리 상태다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으면은 어머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거 힘들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인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자, 저는 선사고, 성덕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생각의 차이 학원 국어 전임 강사 이금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농담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빠르게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사고랑 성덕고의 내신 시험 특징, 국어 특징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제 학교 시험 어떻게 내신 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제가 저희 학원 다니고 있는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국어학원 처음 다닌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때는 국어를 크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국어학원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이 두 가지 문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문항이 강동구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 기출문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항이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딱 보셨을 때 내용까지 안 보시더라도 길이에서 차이가 나죠. 이제 학생들은 길이만 길어져도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딱 국어를 보는 순간 아, 복잡하다,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에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시에 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결국 작품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작품 하나에 대해서 연과 행의 구별이 없는 건지, 그리고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작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보시면 가와 나 모두, 그리고 2번 보시면 가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반면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문제는 되게 평이한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사실 작품 3개를 비교하는 문항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너무하다 싶었던 문항들은 작품 5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문항들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중학교들은 단순한 선지 구성을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작품 간 비교를 해서 선지 구성이 좀 복합적으로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어휘 보셨을 때도 중학교 어휘에서는 크게 어려운 어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해학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라든지 현학적인 한자어를 이제 묻고 있다든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국어 단어를 되게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어휘보다 고등학교 어휘가 좀 어려워진다는 점, 이게 바로 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성덕고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성덕고가 외부 작품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들이 이제 되게 많이 겁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난 몇 년간 선사고, 성덕고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외부 작품을 들고 오시진 않으세요. 딱 봤을 때 정말 관련성이 높은 작품들, 그리고 이제 교사용 지도서가 따로 있거든요. 이제 학교 교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이제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통 그 지도서에서 관련성이 높은 문제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덕고는 외부 지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적 증거를 활용한다는 점. 이게 고등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외적 증거라는 말이 좀 낯서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외적 증거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중학교 때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달달 외우기만 하면 끝이었겠지만 사실 고등학교는 해석이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작품이라도 작가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랑 시대 배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랑 또는 작가나 시대 배경을 다 배제하고 작품 그 자체의 내용만 신경 쓰는 거랑 해석이 다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문제를 대충 읽어도 1번부터 5번까지 4개 중에는 4개가 싹 다 맞거나 또는 4개가 싹 다 틀려서 나머지 하나를 골라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기랑 관련 없는 하나를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외적 증거,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불문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사고, 성덕고만의 국어시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유인물에 따로 넣어두지는 않아서 혹시 어머님들 뒤에서 예시문항 필요하시면 찍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선사고, 성덕고 국어시험 특징을 좀 공통적인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둘 다 지문이랑 보기를 비교하는 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학교 모두 서답형이 꽤나 까다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같은 키워드로 뽑아두긴 했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별로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선사고등학교 기출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사고등학교는 이렇게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두고 선택지를 보시면 이 윗글에 있는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성덕보다는 난이도가 좀 평이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이 보기는 외부 지문은 아니에요. 외부 지문은 아니고 둘 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잘 비교할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비교하는 것 자체로만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단편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작품 간의 공통점을 많이 다뤄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덕고 문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덕고도 마찬가지로 지문이랑 보기를 비교하는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사고와의 차이점은 보기에서 외부 지문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덕고 이게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이 보기 안에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온다고 예고를 해주시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교과서 작품이랑 관련성이 좀 높은 작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외부 지문이 나왔고 또 밑에 있는 건 외적 준거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이 내준 기준을 가지고 작품에 있는 내용과 안민가를 비교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한 문제인데도 총 3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배웠던 교과서 작품 고려해야 되고 처음 보는 외부 작품 해석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석할 때도 외적 증거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정말 정신줄을 딱 잡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서답형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선사고, 성덕고 둘 다 서답형이 쉽지는 않아요. 자, 우선 선사고등학교 기출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만 봤을 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작품의 주제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제야 외우면 끝이지만 선사고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 조건을 보시면 소유, 시간을 둘 다 반드시 포함하였을 것. 그래서 한 가지의 키워드라도 놓치면 바로 틀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개의 문장으로 쓰되 뭐뭐고로 연결할 것. 그리고 25자 내외의 문장으로 완성할 것. 그래서 사실 주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겠지만 이 부분, 이 보기의 부분과 그리고 이 조건에 있는 것들을 다 충족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특히 이쪽에 있는 문제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점수가 1점, 2점, 2점 나눠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점수를 따로 제시를 안 해줬다는 건 하나라도 안 되면 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답형은 좀 문항 배점이 큰 편이에요. 객관식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 하나만 삐끗해도 5점이 확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문제에서도 이제 빈칸에 들어갈 영화 용어를 쓰고 그 용어의 개념과 용법에 대해서 15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용어를 한글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개념까지 써야 되고 용법이나 효과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쓸 것. 한 문제이긴 하지만 물어보고 있는 게 총 4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4가지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래도 이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어서 좀 못 적더라도 감점만 있을 뿐이지 다 틀리는 건 아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사고는 좀 조건에서 까다롭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물론 저도 테스트를 할 때 선사고는 선사고 경향에 맞게 조건을 까다롭게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덕고 보여드릴게요. 성덕고는 서술형에서도 외부 지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윗글의 가를 현대어로 풀이하여 서술하고, 이 윗글이라는 건 아이들이 배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보기의 범나비와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한 개만 찾아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까지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외부 작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운 작품과 외부 작품을 비교해서 유사한 시어를 하나 써야 되고 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 근거까지 적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논술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이유를 쓸 때는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서술을 해야 되고 그 판단한 이유를 문장의 형식으로 적고 또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감점이다. 사실 조건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덕고, 선사고의 시험 유형 특징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제 수업은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 수업 중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당년 학교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정말 고집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결국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께서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시는지 저도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는 모든 재원생 아이들의 필기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아이들이 필기한 것들을 쭉 보면서 필기를 보다 보면 이제 앞반 국어 선생님들과 뒷반 국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무조건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의 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 수업에도 녹여내고 있고,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자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얻은 효과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필기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1대 다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보다 더 다수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개념을 잘못 필기하고 그대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필기를 좀 보면서 너 이 부분은 잘못 필기했어.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야. 제가 교정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 필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부 지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겁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과서랑 관련도가 높은 필수 작품들은 좀 같이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3가지 키워드는 제가 수업 외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주간 테스트는 이제 정규 수업 시작할 때 3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한 7주에서 8주 정도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3주, 4주 넘어갈 때부터 아이들이 앞부분을 많이 까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스트에서 항상 누적으로 예를 들면 3회차 테스트라면 1, 2회차 수업 내용을 누적해서 내고 있고요. 6회차 테스트라면 앞에 배웠던 1, 2, 3, 4, 5회차 수업 내용을 다 누적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에서 점수가 좀 낮으면 이제 1대1로 클리닉을 불러서 개별적으로 좀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OX 반복 숙달 훈련이랑 구두 테스트는 아이들에게 내주는 이 추가 과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유인물에 예시 문항을 좀 넣어놨거든요. 특히 제가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소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설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던가 좀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파트로 다 자릅니다. 지문을 다 잘라서 아이들이 지문을 촘촘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그 지문에 대한 OX 문제, 10개로 나눈 파트에 대한 OX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지 하나하나를 좀 분석하면서 여러 번 작품들을 읽을 수 있게 제가 추가 과제물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두 테스트는 말로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클리닉 왔을 때 제가 말로 직접 물어보고 아이들도 말로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평소 공부할 때는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조용하게 공부를 하고 또 해설지를 보면 납득이 가니까 나는 이 부분이 이해됐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슬슬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고 말문이 딱 막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자기가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딱 한 번 하면 내가 이 부분이 진짜 취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을 정말 공부를 안 했구나 몸으로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부분은 더 공부해오겠습니다, 다시 구두 테스트 도전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클리닉 왔을 때 따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클리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로 저는 성덕고, 선사고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어머님 계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과학을 강의하게 된 이근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된다. 이게 제 모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을 같이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럼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제가 함께한 시간은 결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통합과학의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중학교 내용은 시험은 소단원 3개 아니면 중단원 2개, 그러니까 이제 소단원 4개 정도인데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 4일 바짝 벼락치기.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 7개, 각 소단원의 내용은 그 전에 중학교의 한 소단원의 2배 정도의 분량으로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또한 난이도의 급상승이라고 해서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A는 B, 이거를 A는 B와 같고 B는 C, 그러니까 A와 C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난이도의 급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과학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미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자, 비교과의 준비의 기본이 당연히 통합과학이겠죠. 그 다음에 누적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차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신 한 4년 정도 봤다고 하면 그 4년 정도의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다양해졌고요. 그것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28개나 되느냐, 27개, 28개의 엄청난 양의 소단원이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그 부별로 6개에서 7개, 많은 경우엔 8개의 소단원이 존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를 지나서 바로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별 진도 상황. 네. 작년 기출에 근거하는 겁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바뀝니다. 학교 입장도 바뀌고, 과학 선생님이 바뀌면 이제 위에 학년이 내려오고 아래 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바뀌면 회의를 통해서 이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성독고는 목차순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순이니까 뭐냐면 1부를 1학기 중간고사, 2부를 1학기 기말고사, 3부를 2학기 중간고사, 4부를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선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다른 건데요. 선사고는 랜덤으로 뽑아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물리하는 선생님은 물리 파트에 가까운 거, 화학하는 선생님은 화학 파트, 생명하는 선생님은 생명 파트, 뭐 이런 식으로 고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독과학 선사고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별 시험 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시험 출제의 경향인데요. 그전에는 내신 50% 아니면 앞에 쉬운 문제는 내신형 문제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수능형 기니디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니디로 안 하던 친구들이 기니디를 만나면 기억 니은은 잘 알겠는데 디귿이 헷갈려.
그러면 이 디귿 때문에 선지를 봤는데 선택지 N은 디귿을 뺀 나머지의 조합이 최대 3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귿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다 알았었는데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미리미리 막아주려면 기니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기니디 문제에 적응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의 점수 반영 비율과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단답식과 서술형의 비율이 양쪽 학교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학교에 공통점이 있고요. 요거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랜덤으로 뽑느냐 목차순으로 쭉 수업을 나가고 있느냐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단답식, 그리고 정말로 진짜 롱텀이죠. 길게 서술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서술하는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요 서술하는 문제에서 1등급, 2등급이 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서술하기 까다롭고 이걸 준비를 미리 안 했으면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작년 기출 그대로 나올 거 아니고요. 작년 기출처럼, 그러니까 작년도처럼 학교가 운영하지 않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대처입니다. 빠른 대처.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컨택을 해서 학생들의 노트 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디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제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에 맞는 것을 주는 방식이, 즉 문제은행 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최대한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본교재는 진도용입니다. 그리고 내신 기출이라는 건데, 이 내신 기출이 단순히 성덕고 선사고의 기출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의 기출 중에서 엄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네. 이런 문제도 냈었어. 이런 식으로 유형별 정리, 이런 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하고의 회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내신 기출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내신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막 이랬을 때는 제가 이거를 이제 손대기 전에는 이 문제집이 학생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그리고 모의 기출, 지금 4개년의 기출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4개년 기출, 이 4개년 기출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니디 형태이고요. 굉장히 정제돼 있는 형태의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요것을 2번 푸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문제집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요 모의고사 기출을 한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또다시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할 말이 좀 있는 문제집인데요. EBS 개념 완성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작이 4년 전에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9차로 넘어오면서 9차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만든 건데, 그 당시에 8차의 원과목, 2과목에 비슷한 이 내용과 비슷한 것들을 문제를 이렇게 끌어 모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이거나 또는 전체 흐름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완전히 선행 스타일,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 그걸로 공부를 하면 개념 정리보다는 뭐랄까, 과학이 힘들어, 이런 걸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 완성은 시험 대비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보시면 2단계나 3단계에서 실력을 좀 더 쌓는 그런 형태로 배포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거죠. 학생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정보가 입수되면 여기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 그리고 요 내용이
지금 시중교재에는 없는데 요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요런 문제가 나올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적중 모의고사를 보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적중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내용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드는 것이 이 적중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요번에는 강동고 따로 뭐 성덕고 선사고 따로 뭐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그런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정보를 얻어서 적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적중시키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꼭 첨삭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서술형 문제를 알아요. 문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답안지에다 썼어요. 답안지에 썼는데 그 답안지에다가 나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너 100점 아니야? 100점이 아니에요. 왜 100점이 아니야? 서술형 문제에 뭐가 부족해서 제가 1점, 2점 뭐 이렇게 까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98점이에요. 그러면 100점 맞는 것과 98점 맞는 것은 이제 일단 첫 번째 자신감의 차이고 두 번째는 뭐의 차이가 또 나올 수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성덕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을 때 중간고사의 중반부에 킬러 파트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완전 킬러 파트거든요. 성덕의 경우에는 순서대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말고사 킬러 파트가 많은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맞아서 기말고사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간고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성덕은. 두 번째,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선사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뽑았는데 하필이면 중간고사에 킬 이렇게 뽑았거든요. 물론 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킬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고사에는 아이들이 내용도 많아졌죠. 난이도도 높아졌죠. 거기다가 킬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아마 3월달, 4월달 내내 학생들이 과학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선사의 경우에는. 물론 그래서 약간 난이도 조정을 하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문제를 주르륵 뭐 이렇게 내시지는 않았어요. 파트별로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뭐 난이도 조절을 좀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선 내용 자체가 킬러 파트인 거를 2개를 받아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멘탈이 나가면 기말고사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기말고사에도 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선사의 경우에 내신 점수 관리의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중간고사에서 최선의 방어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완벽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원이 배정된다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최선의 전략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힘을 줬느냐 그것에 따라 같은 실력인데 뭐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시간이 지나고 가고 나니까 잘 어떻게 선방했다. 또는 점수가 많이 올랐다. 내가 이런 등급을 이런 게 가능한 건 결국 제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전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두 학교를 같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막 어려운 내용이죠. 이제 어머님들한테 킬러 파트인데 지금 현재요. 하지만 결국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학생들과의 컨택을 통해서 내용을 빨리 얻어서 그거의 피드백을 아주 똑바르게
전술 전략에 맞춰서 똑바르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자 제일 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 많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 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과학에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 요령이라는 게 있고 그 숙제 요령을 통해서 최선의 시간 동안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개인 첨삭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서술형 문제들을 이렇게 놔뒀고요. 여기다가 하면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의응답. 이거 중요하죠. 질의응답 어떻게 할 거냐. 원하는 학생은 언제나 SNS로 바로바로 제 전화번호가 나가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카톡으로 해결 안 돼. 그러면 학생과의 조율을 통해 클리닉 시간 예약해서 학생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성적이야.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숙제의 정도, 성취도의 정도, 미니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강제 클리닉을 시간을 잡아서 강제 클리닉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림을 따왔다죠. 그림을 따왔다.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제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따왔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은 출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출문제에서 그림이건 그래프건 따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이면 질문도 받을 텐데요. 그게 어려우니까 만약에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변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